자, 이제 함수 계산식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기 전에요. 보기에 있는 눈금선 체크를 없애줄게요. 출력 형태 이렇게 눈금선이 없이 나옵니다. 자, 계산식 1번입니다. 그럼 자, 랭크 함수를 써서 개설 순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랭크 함수라고 하는 거는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순위를 구할 대상이 오픈 일자라고 문제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픈 일자. 이 오픈 일자에 따른 오름차순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름차순이요. 항상 내림차순만 나왔는데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랭크 가보겠습니다. 자, 랭크. 자, 랭크 함수는 첫 번째 넘버 값에 뭐가 들어가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죠. 개설 순서의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오픈 일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RF 값은 뭐예요? 비교 대상들이죠. 자신을 포함한 모든 비교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절대 참조로 F4키를 눌러서 묶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까지 내림차순이었다면 이렇게 그냥 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바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는데요. 오름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더 값에다가 오름차순일 때는 숫자 1을 넣어서 트루 값이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넣으면요. 8등과 1등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오름차순은 순위가 이제 어떻게 정의인데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개설 단위입니다. 자, 1번 끝났고요. 2번 하겠습니다. 자, 개설 단위는 자,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3이면 분기별. 강자 코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1, 2, 3. 마지막 글자가 3일 때는 분기별, 6일 때는 반기별. 그 외에는 마지막 글자 뒤에 있는 마지막 글자 1, 2, 1, 2, 3, 3, 6, 3. 이 글자 뒤에 있는 거에다가 개월을 붙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3도 아니고 6도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여기가 3일 때는 분기별, 6일 때는 반기별.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자, 일단은 함수는요, if와 write 함수를 주어져 있고요. 자, if는 조건이 있을 때 참과 거짓 값으로 출력 값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부터 볼게요.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습니다.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반환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write 함수죠. 네. write 함수 어디에 있는 거요? 강자 코드 B5에 있는 겁니다. B5에 있는 마지막 글자 한 개. 자, 바로 이게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이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3이면 분기별, 6이면 반기별인데 지금 모면 모, 아니면 모. 그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그 외의 값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if가 두 번 들어간 거죠. 그럴 때는 끝에서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일단은요,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6일 때는 반기별이다 라는 거죠. 6일 때는 뭐라고요? 반기별. 그 외에는 마지막 글자에 개월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식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f 함수로 가고요.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6과 같다면 이라는 거죠. 이거죠. 그대로 써주고요.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반기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반기별 문자 반기별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마지막 글자 뒤에 마지막 글자는 이거죠. 다시 마지막 글자 뒤에 개월이 붙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뒤에 개월이 붙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수식과 문자는 뭐가 필요해요? %가 필요합니다. 둘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와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확인 누르시면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자,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3도 6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숫자에 개월이 붙여졌습니다. 여기까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식은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마지막 글자가 3일 때 분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게 if로 다시 들어간다면요.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3이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참값에는 분기별이 나오고요. 거짓값은 뭐예요? 이게 거짓이죠? 지금 저희가 구했던 이 내용이 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이 바로 지금의 식인 거죠. 이 식은 강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3일 때 참값의 분기별 거짓값에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사해 줍니다. 오른쪽 버튼 복사해 주고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글자가 3일 때 3이라고 했습니다. 6을 3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면은 분기별입니다.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입니다. 그리고 3이 아닐 때는 방금 전에 구했던 이 식들에서 알아서 해결이 되야 됩니다. 아까 복사했던 내용을 갖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확인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왔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분기별, 반기별, 분기별 나왔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디자인 강좌의 누적 수강 인원 평균 서미프와 카운티프입니다. 서미프 조건이 있는 합계, 카운티프 조건이 있는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수강 인원 평균이라고 하는 건요. 디자인 강좌의 전체 합계겠죠. 디자인 강좌의 전체 합계 나누기 디자인 강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디자인 강좌의 전체 합계는요. 강좌가 디자인인 거에 전체 합계, 전체 누적 합계죠. 정확히 말하면 누적 합계입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요. 디자인 강좌의 누적 합계부터 구해보겠습니다. sumif를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sumif. 자, sumif 먼저, 자, 검사할 셀들 뭐예요? 조건이 디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 중에서 크리테리아, 조건은요, 디자인입니다. 이때 실제로 합을 구해야 될 마지막 썸레인지 값은요. 실제 합을 구할 셀들입니다. 누적 합계죠. 예, 누적 수강 인원 합계입니다. 누적 수강 인원 잡으시면 1302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디자인 강좌의 누적 인원 합계입니다. 이어서 디자인 강좌의 개수 카운티프를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잠깐 지우고요. 카운티프 들어갑니다. 자, COUNT 카운트 if. 자, 먼저 조건에 먼저 검사할 셀들은요. 분류가 이때 조건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3개네요. 야, 됐죠? 예, 디자인 3개랍니다. 이렇게 다 나왔죠. 디자인 강좌는 3개. 그래서 자, 여기다가 바로 아까 우리가 썼었던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sumif 나누기 countif 434 나왔습니다. 다음 4번 D함수 나왔습니다. 자, D함수. 자, D함수 바로 들어갈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D함수가 나오건 어떤 Dsum이 나오건 Daverage가 나오건 Dcount, Dmax, Dmin 다 똑같습니다. 구하는 방식은요. Dsum 단 Dcount만 틀려요. 그쵸? 예, 일단 Dsum부터 가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전체 잡으시고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sum이라는 건 합계입니다. 합계입니다. 어떤 합계요? 누적 수강 인원 합계입니다. 합계 바로 앞을 보세요. 항상이요. 그게 필드입니다. 누적 수강 인원 바로 찍어줍니다. 그럼 조건은요.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예요? 분류가 OA라는 것이 같이 항상 붙어 있을 겁니다. 예, 분류가 OA 이렇게 붙어 있죠. 답 나왔습니다. 끝. 네, 다음 라지 함수 나왔습니다. 자, 라지 함수 같은 경우는 굳이 마법사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더 귀찮아요. 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라지는요, 인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목차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차 중에서 몇 번째요?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면 끝입니다. 예. 자, 만나 볼까요? 예.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수강료입니다. 브이로그입니다. 자, H14에서 어떠한 강좌가 골라지면요. 그 강좌에 대한 수강료가 바로 여기 짠짝딱 떠야 됩니다. 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브이로그이죠. 브이로그.
자, 먼저 룩업 밸류 찾는 값은 강자명입니다. 강자명이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바로 강자명에 따른 수강료이기 때문에 강자명부터 수강료까지 데이터를 잡습니다. 강자명부터 수강료까지 데이터만 잡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때 내가 잡은 것 중에서 몇 번째가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가 나와야 되니까 5. 자, 마지막은 무조건 문자이기 때문에요. 0입니다. 찾는 값이 문자일 때 무조건 0입니다. 확인. 자, 비법 전수 엑셀, 69,300원 밖에 나왔죠. 다른 것도 맞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조건부서식입니다. 조건부서식은요. 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엔 수식입니다. 예,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요. 수식이에요. 자, 조건부서식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실 때요. 범위, 데이터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강료가 20만 이상인 거 행 전체라 그랬죠. 수강료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만원이 만약에 얘가 넘는다. 여기 전체가 다 빨간색 받게 됩니다. 여기도 20만원이 넘었다. 다 빨간색 받게 됩니다. 검사할 대상이 아니라 적용이 될 대상을 잡는 겁니다. 조건에 따른 서식이 적용될 대상 범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많이 혼동하시는 게 이 필드 값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필드가 아닌 레코드 값들만 잡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자, 새 규칙 거기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왜냐면 수식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자, 바로 합니다. 수강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것은 지금 G5만 검사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검사할 거는요. 수강료를 다 검사해야 됩니다. 수강료가 지금 G열에 있죠. 예, 그래서 G만 검사하는 건 맞지만 5행만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G5 다음에 G6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G7, G8, G9, G10 이렇게 검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는 유지를 G 앞에는 열에는 해주고요. 행은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클릭하자마자 F4키를 한번 다시 할게요. 예,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눌러줘야겠죠? 이거 예. 이꼴 달러 G5가 20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크거나 같다 20만 됐습니다. 이때 글꼴은 파랑으로 하시오. 서식 가서 글자 색깔을 파랑으로 해줍니다. 클릭, 확인, 확인. 자, 여기까지가 수식 문제 풀이였습니다.